이지혜는 서울 홍대 번화가 뒷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빵집, 지혜네 빵 굽는 집의 주인이다. 매일 새벽 5시, 그녀는 고소한 버터 향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갓 구운 빵 냄새는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고, 출근길 직장인들과 아침 운동을 나온 주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사했다. 지혜의 손끝에서 탄생한 빵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희망이 담긴 예술 작품과 같았다. 지혜는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는 악착같이 살아왔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빵집을 열었다. 그녀는 빵을 만들면서 위안을 얻었고 빵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비록 빵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녀의 빵은 맛과 정성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그녀가 직접 개발한 지혜표 애플파이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사가는 손님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K-텍 본사는 지혜의 빵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K-텍은 대한민국 IT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 기업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그곳의 직원들은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재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지혜의 소박한 빵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매일 아침 한 남자가 지혜의 빵집을 찾았다. 그는 바로 K-테크의 젊은 최고 경영자 강태진이었다. 태진은 29살의 나이에 K-테크의 CEO 자리에 오른 천재 사업가였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오만하고 까칠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늘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와서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빵집에 들렀고 지혜에게 단 한 번도 미소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오늘의 빵만 주문했고 지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강태진은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려 빵집 문을 열었다. 그의 뒤를 따라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오늘의 빵, 태진은 차갑고 짧게 말했다. 지혜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네, 사장님, 따끈하게 방금 나온 크루아상입니다. 그녀는 정성껏 포장한 크루아상을 태진에게 건넸다. 태진은 말없이 돈을 지불하고 빵을 받아들었다. 그는 빵을 확인하는 듯 잠시 멈칫하더니 빵집을 나서려 했다. 그때 빵집 문을 열고 들어오던 한 외국인 손님이 태진과 부딪혔다. 태진의 손에 들려있던 빵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갓 구운 크루아상은 진흙탕에 처박혔다. 태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외국인 손님은 당황하며 영어로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Oh my goodness, I'm so sorry. Are you alright? 하지만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외국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맴돌았다. 그는 영어가 약했다. K-테크의 CEO로서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야 했지만 그의 영어 실력은 늘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다. 외국인 손님은 계속해서 영어로 사과를 했지만 태진은 그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때 지혜가 태진과 외국인 손님 사이에 끼어들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새 빵으로 드릴게요. 지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It's alright, sir. My apologies for the inconvenience. My customer here is fine.
Just a little surprised. I'll get him a fresh one. 외국인 손님은 지혜의 유창한 영어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지혜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빵집을 나섰다. 태진은 지혜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빵집 아가씨가 그토록 영어를 잘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혜는 새 빵을 태진에게 건넸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구워드리겠습니다. 태진은 빵을 받아들고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당신 영어를 잘하는군. 아, 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지혜가 겸손하게 말했다. 태진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갑자기 지혜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다. 내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나? 지혜는 태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그런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네 저에게요. 지혜가 되물었다. 태진은 지혜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당신의 영어 실력이라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군.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다. 지혜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빵집 운영만으로도 충분히 바빴고 까칠한 강태진을 가르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학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자 어쩌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혜가 말했다. 태진은 지혜의 당돌한 태도에 놀랐지만 흥미로운 듯 그녀를 바라봤다. 조건 말해 보게. 첫째, 수업은 제 빵집 문을 닫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저는 사장님의 개인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가 사장님을 학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진은 지혜의 조건에 피식 웃었다. 그는 지혜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좋아.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그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지. 그날 저녁, 지혜는 빵집 문을 닫고 태진을 기다렸다. 태진은 약속 시간 정각에 빵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지혜는 그에게 간단한 영어 회화 교재를 건넸다. 사장님, 오늘부터 우리는 학생과 선생님입니다. 제 말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지혜가 말했다. 태진은 지혜의 말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늘 자신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었기에 지혜의 단호한 태도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지혜는 태진에게 기본적인 발음부터 다시 가르쳤다. 태진은 처음에는 서툰 발음에 민망해했지만 이내 진지하게 수업에 임했다. 그는 놀라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지혜는 그의 뛰어난 머리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 동안 지혜는 매일 저녁 태진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들은 빵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어 공부를 했다. 태진은 지혜의 끈기 있는 가르침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빠르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 그는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태진은 지혜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다. 그녀는 단순히 영어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태진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그는 지혜에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매일 저녁 빵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태진은 지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속에서 살아왔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경쟁과 압박 속에서 살았고, 진정한 친구나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지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혜는 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태진의 까칠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태진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사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강인한 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진은 지혜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지혜에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그는 지혜에게 깊은 신뢰와 함께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지혜가 자신에게 단순한 영어 선생님을 넘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학생과 선생님을 넘어 깊은 우정과 신뢰로 발전했다. 태진은 이제 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지혜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고,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더욱 성장해 나갔다. 지혜 또한 태진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다. 그녀는 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K-Tech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세계와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관계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진은 지혜에게 K-Tech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것은 K-Tech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다. 태진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프로젝트 진행에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경쟁사에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직감과 관찰력으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방해 공작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진에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지혜가 말했다. 태진은 지혜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녀의 뛰어난 통찰력과 직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함께 K-Tech 내부에 숨겨진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학생과 선생님을 넘어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강태진은 이지혜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녀가 K-Tech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내부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지혜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범한 통찰력과 직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지혜는 태진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안심시켰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사장님과 함께니까요. 지혜의 따뜻한 말은 태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날부터 지혜의 일과는 더욱 바빠졌다. 낮에는 빵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태진에게 영어 과외를 하면서 동시에 K-Tech 내부의 이상 징후들을 탐색했다. 그녀는 태진과의 대화에서 얻은 단서들을 조합하고
K테크에 공개된 자료들과 언론 보도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흐름들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태진은 지혜에게 K테크의 내부 구조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신뢰를 얻었음을 확신했고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지혜는 태진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K테크의 현재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특히 최근 몇 달간 발생했던 핵심 기술 데이터 유출 사건과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실패에 주목했다. 이 두 사건은 K테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태진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K테크 내부에는 지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 많았다. 특히 전략기획본부장 최효진은 지혜의 존재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최효진은 K테크 창립 멤버의 아들이자 태진과는 대학 동기였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K테크의 차기 CEO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나 태진의 총애를 받는 지혜를 경계했다. 최효진은 지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몄다. 그는 그룹 내부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지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녀의 사생활을 캐내려 했다. 그는 또한 태진의 비서실장에게 압력을 가하여 지혜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빵집 아가씨가 뭘 안다고 회사의 중요한 일에 끼어드냐. 태진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그룹 내부에 퍼져나갔다. 지혜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질투의 시선을 느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에 집중했고 태진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최효진이 자신을 견제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최효진이 K테크의 핵심 기술 유출 사건과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 실패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어느 날 지혜는 태진과의 영어 수업 시간에 우연히 K테크의 핵심 기술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보게 되었다. 그 서류에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복잡한 데이터들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 능력으로 그 데이터들 속에 숨겨진 미묘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특히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이 지출되었고 특정 부품의 납품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지혜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최효진의 계획된 음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진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의 비용 지출 내역이 너무 이상해요. 불필요하게 낭비된 자금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최효진 본부장님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태진은 지혜의 날카로운 지적에 놀랐다. 그는 지금까지 비용 지출 내역을 단순한 실무상의 문제로만 생각했었다. 그는 지혜의 직감에 따라 프로젝트의 재무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태진은 지혜가 지적한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발견했다. 태진은 지혜에게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혜 씨, 당신의 직감이 맞는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지혜는 태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K테크 내부 자료실에 잠입하여 과거의 프로젝트 보고서들과 재무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에는 빵집에서 홀로 잠든 척하며 몰래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고 낮에는 빵집을 찾아오는 K테크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빵집 아가씨라는 평범한 신분을 이용하여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장했다. 몇 주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지혜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최효진은 K-TEC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인 팬텀 테크놀로지에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블랙머니를 통해 막대한 뒷돈을 챙겼고 그 대가로 K-TEC의 미래를 팔아넘겼다. 최효진은 또한 해외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고의적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채웠다. 그는 K-TEC의 CEO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태진을 제거하고 회사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최효진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것은 최효진과 팬텀 테크놀로지 대표가 주고받은 비밀 계약서와 이메일 내용, 그리고 최효진이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금융 기록들이었다. 이 증거들은 최효진의 모든 악행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혜는 증거들을 들고 태진을 찾아갔다. 태진은 지혜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최효진이 그토록 추악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최효진, 이놈이 감히 나의 뒤통수를 쳐. 태진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지혜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군. 태진은 즉시 최효진을 불러들였다. 최효진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최효진 본부장님, 당신은 K-TEC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당신의 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효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빵집 아가씨가 그토록 치밀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혜를 비웃고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태진은 최효진을 즉시 해임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명령했다. 최효진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이 사건은 K-TEC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효진의 추악한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자 회사의 이미지는 잠시 실추되었지만 강태진과 이지혜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로 인해 위기는 빠르게 수습되었다. 강태진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히고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지혜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그녀의 공로를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이지혜 씨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통찰력과 용기 덕분에 K-TEC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를 구한 진정한 영웅입니다. 태진이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기자들은 빵집 아가씨가 K-TEC의 위기를 구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혜에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지혜는 겸손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과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지혜는 K-TEC 내부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핵심 인재이자 강태진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 되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지혜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태진은 지혜에게 K-TEC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혜의 능력이 빵집에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혜가 K-TEC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지혜 씨, 당신은 K-TEC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를 도와 이 회사를 함께 이끌어가지 않겠어.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태진이 지혜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혜는 태진의 제안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빵집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이었다. 하지만 K-TEC에서 일하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자신의 능력을 더욱 크게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빵집을 정리하고 K-TEC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빵집을 팔지 않고 자신의 제자에게 맡겨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그녀는 빵집이 자신의 시작이자 뿌리임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K-TEC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빵집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K-TEC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지혜는 K-TEC에 합류했지만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효진의 음모를 분쇄하고 회사를 구원한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룹 내부에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고 견제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K-TEC을 혁신적인 미래로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게 되었다. K-TEC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이지혜는 처음에는 강태진 CEO의 특별 보좌관이라는 다소 모호한 직책을 맡았다. 태진은 그녀에게 그룹의 모든 부서를 자유롭게 오가며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지혜의 비범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태진의 배려이자 전략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과는 무관하게 오직 능력 하나만으로 K-TEC의 심장부로 들어온 셈이었다. 그러나 K-TEC의 고위 임원진과 오랜 기간 그룹에 몸담았던 직원들은 지혜의 등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특히 최효진의 측근이었던 인사부이사 박성호와 기술개발본부장 김민주는 지혜를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박성호는 형식적인 절차와 관례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인물이었고 김민주는 자신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외부인의 개입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지혜가 오직 태진의 총애만을 믿고 설치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하하며 그녀의 존재가 그룹의 질서를 흔든다고 주장했다. 겨우 빵집 아가씨가 뭘 안다고 우리 K-TEC의 중요한 업무에 간섭하는 겁니까? 박성호 이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혜를 비웃으며 말했다. 강태진 CEO님,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지혜 씨의 검증되지 않은 능력에 너무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준 본부장 역시 지혜가 기술개발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아서며 말했다. 기술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지혜 씨는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는 그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밤낮으로 분석하고 각 부서의 핵심 인물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학습 능력과 분석력을 발휘하여 K-TEC의 복잡한 구조와 기술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이해해 나갔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활용하여 해외 사업 파트너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파악했다. 태진은 지혜의 끈기와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지혜에게 자신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맡기며
그녀의 능력을 시험했다. 그리고 지혜는 매번 태진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룹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K테크의 차세대 주력 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핵심 기술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고 경쟁사보다 뒤처질 위기에 놓였다. 이 프로젝트는 K테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그룹 전체가 비상 상태에 빠졌다. 김민준 본부장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박성호 이사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프로젝트 중단을 주장했다. 태진은 이 문제에 대해 지혜에게 조언을 구했다. 지혜 씨, 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이대로 가다가는 경쟁사에 완전히 뒤처질 거야.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지혜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술 보고서, 재무 보고서, 그리고 연구원들의 인터뷰 자료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는 김민준 본부장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했다. 개발 지연의 원인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정 부품 공급업체의 독점적인 계약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혜는 직감했다. 김민준 본부장이 이 부품 공급업체와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프로젝트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박성호 이사는 김민준 본부장의 비리를 묵인하고 그를 비호하며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있었다. 지혜는 김민준 본부장과 박성호 이사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정우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K테크 내부의 회계 자료와 계약서들을 뒤졌고 김민준 본부장과 박성호 이사의 금융 기록들을 추적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끈기를 발휘하여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자금의 흐름을 밝혀냈다. 특히 지혜는 김민준 본부장이 설립한 유령 회사와 그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 비자금은 박성호 2세에게도 흘러 들어갔으며 그들은 이 돈을 이용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김민준 본부장과 박성호 이사의 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혜는 증거들을 들고 태진을 찾아갔다. 태진은 지혜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임원들이 그토록 추악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으로 일그러졌다. 김민준, 박성호, 이놈들이 감히 나의 뒤통수를 쳐. 태진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지혜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 내가 미쳐보지 못한 것을 당신은 찾아냈어. 정말 고마워. 태진은 즉시 김민준 본부장과 박성호 이사를 불러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김민준 본부장님, 박성호 이사님, 당신들은 K테크의 핵심 기술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당신들의 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김민준과 박성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빵집 아가씨가 그토록 치밀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혜를 비웃고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태진은 김민준 본부장과 박성호 이사를 즉시 해임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이 사건은 K-테크에 또 한 번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임원진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그룹의 이미지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태진과 이지혜의 대처가 더욱 빨랐고 단호했다. 강태진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룹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혜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그녀의 공로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이지혜 이사는 K-테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통찰력 덕분에 우리는 그룹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태진이 기자들 앞에서 힘주어 말했다. 기자들은 빵집 아가씨가 연속적으로 K-테크의 위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혜에게 K-테크의 해결사, 미스터리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그녀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을 통해 지혜는 K-테크 내부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입지를 다졌다. 그녀는 강태진 CEO의 총애를 넘어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지혜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태진은 지혜에게 최고 운영 책임자 이치오 자리를 제안했다. 이는 그룹 내에서 CEO 다음으로 높은 직책으로 그룹의 모든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태진은 지혜의 능력이 단순한 특별 보좌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혜가 K-테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라고 믿었다. 지혜 씨, 당신은 더 이상 나의 특별 보좌관이 아니라 K-테크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나의 파트너야. 최고 운영 책임자 자리를 맡아주겠어.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태진이 지혜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혜는 태진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COO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고 그녀의 어깨에는 K-테크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진의 신뢰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그녀는 K-테크를 진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지혜는 태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K-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그룹의 모든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빵집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K-테크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지혜는 K-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그녀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김민준과 박성호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룹의 내부 정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그들의 뿌리는 예상보다 깊었다. 이 모든 음모의 뒤에는 K-테크의 창립 멤버이자 전 회장인 최기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그룹의 혁신을 방해하고 자신의 아들 최효진의 복수를 위해 지혜를 제거하려는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지혜는 K-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그룹의 모든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퇴근하며 업무에 매진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소통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지혜를 진정한 리더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빵집 아가씨라는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고 능력과 인성 모두를 갖춘 리더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강태진 CEO는 지혜의 뛰어난 리더십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는 지혜에게 그룹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위임했고 그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를 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태진은 지혜 덕분에 K-Tech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지혜의 눈에는 여전히 그룹 내부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였다. 김민준과 박성호가 체포된 후에도 그들과 연루되었던 일부 임직원들은 여전히 그룹 내부에 남아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서연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녀의 발목을 잡고 그룹의 혁신을 방해하려 했다. 그들은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고 지혜의 개혁 시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지혜는 이 모든 저항의 뒤에 더 큰 배우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김민준과 박성호가 혼자서 그런 거대한 비리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의 배후에 있는 존재를 찾아내야만 진호와 그룹이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강태진과 박서준 경감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태진 씨, 김민준 본부장과 박성호 이사의 비리가 너무 조직적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 같아요. 그들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말했다. 박서준 경감은 지혜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최효진 사건부터 김민준, 박성호 사건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들이 단순한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혜와 함께 이 모든 음모의 뿌리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김민준과 박성호의 모든 과거 행적과 그들이 접촉했던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K-Tech의 전 회장이자 최효진의 아버지인 최기태의 이름을 발견했다. 최기태는 K-Tech의 창립 멤버이자 그룹을 현재의 위치로 이끈 장본인이었다. 그는 수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최효진의 체포 이후 태진과 지혜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지혜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최기태가 바로 이 모든 음모의 배후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용하여 K-Tech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그룹을 장악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김민준과 박성호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그룹의 혁신을 방해하고 자신의 아들의 복수를 위해 지혜를 제거하려는 무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진은 최기태의 이름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최기태를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여겼었다. 최기태 회장님이라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지혜는 태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태진 씨,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최기태 전 회장님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그룹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비리를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지혜와 박서준 경감은 최기태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최기태의 과거 행적과 그가 접촉했던 모든 외부 인사들을 추적했다. 그들은 최기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축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그는 K텍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설립된 유령 회사들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던 지혜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최기태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K텍의 핵심 기술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비자금을 관리했던 비밀 장부였다. 장부에는 최기태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그와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증거들은 최기태의 모든 악행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최기태는 서연이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자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신복들을 동원하여 서연을 납치하고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그는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검은색 승합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차에서 내려 지혜를 덮쳤다. 지혜는 반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갔다. 지혜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은 강태진과 박서준 경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태진은 분노의 치를 떨며 지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검은 독수리 멤버들을 소집했고 그들은 즉시 지혜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박서준 경감 또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지혜의 행방을 쫓았다. 그는 최기태가 지혜를 납치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지혜를 무사히 구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지혜는 외딴 폐공장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고 벽에 있는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틈새를 비집고 폐공장 밖으로 탈출하려 했다. 그때 공장 문이 열리고 최기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지혜 씨,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군. 내까짓게 감히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이제 너는 여기서 조용히 죽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혜는 최기태의 말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에게 침을 뱉으려 했지만 재갈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기태에게 강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절대 당신의 죄를 숨길 수 없어. 당신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최기태는 지혜의 태도에 비웃었다.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고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조용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최기태는 부하들에게 지혜를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공장 문이 박살났다. 강태진과 수십 명의 검은 독수리 멤버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최기태 내놈이 감히 지혜 씨를 해치려 해 강태진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오늘 너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강태진과 검은 독수리 멤버들은 최기태의 부하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검은 독수리 멤버들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싸움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들은 최기태의 부하들을 압도하며 공장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 혼란 속에서 지혜는 간신히 몸을 움직여 손발을 묶은 밧줄을 풀었다.
그녀는 재빨리 공장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최기태의 부하 한 명이 그녀를 막아섰다. 지혜는 그 남자와 격렬하게 싸웠다. 그녀는 비록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몸속에는 강인한 생존 본능과 싸움 기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과거 빵집을 운영하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을 떠올렸다. 지혜는 남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공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때 경찰차가 굉음을 내며 공장으로 달려왔다. 박서준 경감이 경찰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그는 최기태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최기태는 궁지에 몰렸다. 그의 부하들은 강태진과 검은 독수리 멤버들, 그리고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있었다. 최기태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혜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지혜를 인질로 삼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의 공격을 예측하고 몸을 피했다. 그녀는 최기태의 약점을 노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최기태는 바닥에 쓰러졌다. 박서준 경감이 최기태에게 다가가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최기태, 당신은 살인교사, 횡령, 사기 등 수많은 혐의로 체포된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제 밝혀질 것이다. 최기태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지혜를 노려봤다. 이지혜, 감히 내까짓게 나를 무너뜨려 나는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최기태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싸움이 결국 정의의 승리였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진은 지혜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혜 씨, 정말 수고했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것이 틀리지 않았군. 지혜는 태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K테크의 창립 멤버이자 전 회장인 최기태의 추악한 비리와 살인교사 행각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최기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K테크는 강태진과 이지혜의 리더십 아래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은 최기태의 몰락 이후 그룹 내부에 남아있던 모든 잔당들을 일소하고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개혁했다. 그들은 그룹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K테크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모범적인 기업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빵집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봉사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한 인간의 순수함과 선한 의지가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 용기와 교훈을 줄 것이다. 그녀의 길은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이지혜는 최기태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고 K테크를 구원했지만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비록 외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K-테크 내부에는 여전히 오랫동안 묵혀왔던 관료주의와 혁신저항 세력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적이 아니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안락함에 안주하려는 집단이었다. 지혜는 이제 기업의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내부의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더 큰 싸움에 직면했다. 그녀는 K-테크를 단순한 기업을 넘어 진정으로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만 했다. 이지혜는 K-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그룹의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강태진 CEO와 함께 그룹의 비전을 기술을 통한 인간성 회복으로 재정립하고 모든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그녀는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그룹 내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과거 최기태 회장 시절부터 존재했던 보수적인 임원진과 중견 간부들은 지혜의 새로운 시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불안해했다. 그들은 지혜가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며 비난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마케팅 본부장 박상철과 인사부장 최연구였다. 박상철은 화려한 언변과 이미지 메이킹에 능했지만 실상은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고 기존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하는 인물이었다. 최영우는 관료주의의 화신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일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지혜의 혁신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고 그룹 내부의 혼란을 조장했다. 지혜는 그들의 은밀한 방해 공작과 보이지 않는 저항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들이 직접적인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룹의 혁신을 가로막고 미래를 좀먹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혁신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압적인 방식 대신 설득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 지혜는 박상철 본부장과 최영우 부장을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들이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K-테크이 왜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그들 자신에게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이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박상철과 최영우는 지혜의 진심 어린 설득에도 불구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고 지혜의 모든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지혜를 빵집 아가씨 출신의 아마추어라고 비하하며 그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위를 내세우며 지혜를 무시했다. 태진은 지혜의 노력이 번번이 좌절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혜에게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지혜 씨, 그들은 결코 스스로 변하지 않을 거야. 강제로라도 그들을 몰아내야 해. 그래야만 그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하지만 지혜는 태진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니에요. 태진 씨, 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는 박상철 본부장과 최영우 부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 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자신의 비전과 혁신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 회의를 통해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K-Tech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려 했다. 핵심 전략 회의가 다가오자 박상철과 최영우는 지혜의 발표를 방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회의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여 지혜의 발표가 허술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회의 당일 지혜에게 부정적인 질문들을 쏟아내고 그녀의 발표를 비웃으며 그녀를 당황시키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지혜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그녀의 혁신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지혜는 박상철과 최영우의 음모를 감지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 그녀는 그들의 방해 공작이 오히려 자신의 발표를 더욱 빛나게 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핵심 전략 회의 당일,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강태진 CEO는 회의 시작에 앞서 지혜를 소개하며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오늘 우리는 K-Tech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이지혜 CEO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혜는 연단에 올라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박상철과 최영우의 냉소적인 시선을 외면하고 자신의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K-Tech의 현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인 기술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 비전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박상철은 지혜의 발표 도중 그녀의 말을 끊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지혜 CEO님, 당신의 비전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의 계획은 그저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최영우 역시 비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업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은 그룹의 재정을 파탄낼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돈으로 당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하는군요. 지혜는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녀는 자신의 혁신 계획이 단순히 이상적인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계획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시장 선점 전략, 비용 절감 방안,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이미지 향상 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희망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사회적 파트너십과 장기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들의 비난을 잠재웠다. 지혜의 완벽한 논리와 흔들림 없는 태도에 박상철과 최영우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지혜의 뛰어난 능력과 준비성에 압도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빵집 아가씨라고 무시했던 지혜가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박상철과 최영우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박상철 본부장님, 최영우 부장님, 저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합니다.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K-Tech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K-Tech을 더 나은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진심 어린 호소에 회의실은 숙연해졌다. 박상철과 최영구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지혜의 겸손함과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편견을 반성했다.
그들은 지혜가 진정으로 K-텍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상철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지혜 COO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고 당신의 혁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최영우 부장 역시 박상철의 뒤를 이어 지혜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협력을 약속했다. 그들의 변화는 그룹 내부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지혜의 리더십 아래 K-텍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회의를 통해 K-텍은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비전 아래 단합하게 되었다. 지혜의 뛰어난 리더십과 설득력은 그룹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강압적인 방식 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조직을 변화시켰다. 이지혜는 이제 단순히 비리를 척결하는 영웅을 넘어 조직의 문화를 혁신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K-텍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진정으로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K-텍은 지혜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성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기업 경영의 새로운 모델이자 인간적인 리더십의 표본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갈등과 복수로 점철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장과 변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향한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이지혜는 K-텍의 내부 저항 세력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그룹을 혁신시켰다. 그러나 진정한 안정은 아직 멀었다. 그녀의 급부상과 K-텍의 혁신은 외부의 거대한 적, 즉 산업 스파이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이들은 K-텍의 최첨단 기술을 노리며 은밀하게 접근했고 이는 지혜와 강태진에게 전례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 위협은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지혜는 K-텍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그룹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K-텍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켰고 기술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했다. 강태진 CEO는 지혜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들의 시너지는 K-텍을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나 K-텍의 눈부신 성장과 혁신은 외부의 위험한 세력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K-텍이 개발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과 양자 컴퓨터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수준이었고 이는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조직의 표적이 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음모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 스파이 조직은 사이퍼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의 첨단 기술을 빼돌려 자신들의 이권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이퍼는 K-텍 내부에도 자신들의 스파이를 심어두었다. 그들의 목표는 K-텍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그룹을 혼란에 빠뜨려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최기태 전 회장 사건 이후에도 K-텍 내부에 남아있던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었으며 때를 기다리며 지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혜가 그룹을 정화하고 혁신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다. 지혜는 K-텍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핵심 기술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부의 적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퍼의 침투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사이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지능적인 조직이었다. 그들은 K-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내부 스파이들을 이용하여 핵심 기술 데이터에 접근하려 했다. 그들의 주된 표적은 지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양자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이퍼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기술을 손에 넣으려 했다. 어느 날 양자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 누군가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하려 했고 보안 시스템에 경고등이 울렸다. 지혜는 즉시 보안팀을 소집하고 상황을 파악했다. 초기 조사 결과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혜는 K-테크 내부에 사이퍼의 스파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는 강태진 CEO와 박서준 경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강태진은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기에 처하자 분노했다. 박서준 경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스파이 행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K-테크 내부의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이퍼의 스파이는 매우 치밀하여 좀처럼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K-테크 내부에는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지혜는 사이퍼의 스파이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평소에 직원들의 사소한 행동과 습관, 그리고 그들의 인간관계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파악했다. 며칠간의 잠복과 조사 끝에 지혜는 마침내 사이퍼의 스파이를 찾아냈다. 그는 바로 K-테크의 연구개발팀장 박정민이었다. 박정민은 겉으로는 성실하고 유능한 연구원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사이퍼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받고 K-테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연구원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지혜는 박정민이 데이터를 유출하려 했던 현장을 급습했다. 박정민은 지혜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를 가로막았다. 박정민 팀장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당신은 K-테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사이퍼에 넘기려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제 밝혀질 것입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정민은 지혜를 비웃었다. 네까짓게 감히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사이퍼의 핵심 요원이다. 너희들은 나를 절대 잡을 수 없어. 박정민은 지혜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연구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었다. 그의 싸움 실력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지혜를 향해 거친 공격을 퍼부었다. 지혜는 박정민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싸움 기술과 빠른 판단력으로 박정민의 공격을 회피하고 방역했다. 그들의 싸움은 사무실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박정민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그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박정민 팀장님,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의 죄가 드러나면 당신의 가족들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지혜의 말에 박정민은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혜는 박정민의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악행을 상기시키며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그때 박서준 경감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박정민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박정민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는 사이퍼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받고 K-TEC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이퍼가 K-TEC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기술 기업들에도 스파이를 심어두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박정민의 자백은 사이퍼 조직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박서준 경감은 박정민의 자백을 토대로 사이퍼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착수했다. 그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사이퍼의 핵심 요원들을 체포하고 그들이 빼돌린 모든 기술 데이터들을 회수했다. 사이퍼 조직은 와해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첨단 기술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K-TEC은 이지혜의 뛰어난 통찰력과 용기 덕분에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업의 리더를 넘어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영웅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강태진은 지혜의 공로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그는 K-TEC의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지혜를 K-TEC의 수호자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직원들은 지혜의 활약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지혜가 진정으로 K-TEC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임을 확신했다. 이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빵집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봉사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한 인간의 순수함과 선한 의지가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 용기와 교훈을 줄 것이다. K-TEC은 이지혜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그룹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가이자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위대한 리더로 평가받았다. 그녀의 길은 이제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향해 뻗어나갔다. 이지혜는 산업 스파이 조직 사이퍼를 와해시키고 K-TEC의 핵심 기술을 지켜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K-TEC을 재계에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들었으며 그녀 자신은 국가 안보를 수호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지혜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이 마지막 장은 그녀가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고 사랑을 통해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지혜는 K-TEC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명실상부한 기업의 수장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혁신과 윤리 경영의 대명사처럼 불렸고 그녀의 리더십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강태진 CEO는 그녀에게 그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은 지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K-TEC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업이자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K-TEC은 이지혜의 지휘 아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선도했다.
그녀는 그룹의 수익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했으며 특히 소외된 이웃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빵집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혜의 따뜻한 조언과 지원 덕분에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박서준 경감은 사이퍼 조직화의 이후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승진했고 이지혜의 곁에서 변함없이 그녀의 정의로운 길을 지지했다. 그는 지혜와 함께 K-TEC 하안경찰청 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기술 범죄 예방과 수사에 기여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이지혜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그녀는 늘 고독했다. 그녀는 성공과 명예를 얻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평범한 행복을 갈망했다. 어느 날 이지혜는 진화재단과의 협력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현우였다. 김현우는 재단 소속의 베테랑 사회 복지사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다. 그는 화려한 배경이나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혜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김현우는 지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지혜의 이야기를 접하며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지만 실제로 만나본 그녀는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에 빛나는 명성 뒤에 가려진 그녀의 고독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혜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자신의 소박한 삶의 가치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지혜 COO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김현우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혜는 김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놀랐다. 그녀에게 이런 위로를 건넨 사람은 태진과 박서준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그녀는 김현우에게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재단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깊은 공감과 이해를 느꼈다. 김현우는 지혜에게 강인한 만큼이나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 위로를 갈망하는 평범한 여자임을 이해해 주었다. 그는 지혜의 과거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그녀가 그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태진은 지혜와 김현우의 관계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지혜가 김현우를 통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김현우가 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태진은 김현우를 자신의 친구처럼 생각하며 그에게 지혜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몇 년 후 이지혜는 김현우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진심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태진 CEO와 박서준 경감, 그리고 검은 독수리 멤버들, K-TEC의 모든 임직원들, 그리고 재단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지혜는 김현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예쁜 딸 김아름을 낳았다. 김아름은 지혜와 김현우의 사랑과 행복의 결실이었다. 지혜는 아름이를 키우면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했다. 그녀는 딸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물려주지 않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아름이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주며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쳤다. 그녀는 아름이에게 자신이 겪었던 시련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한 소중한 경험임을 알려주었다. 이지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빵집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봉사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한 인간의 순수함과 선한 의지가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K-Tech은 이지혜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그룹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가이자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위대한 리더로 평가받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이룬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다. 이지혜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시골에 버림받은 소녀에서 고급 카페의 웨이트리스, 그리고 거대 기업의 총수이자 사회에 존경받는 리더로 변모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를 지닌 이지혜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빵집 아가씨라는 소박한 시작에서부터 기업의 영웅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거쳐 결국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은 한 인간의 아름다운 승리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순수함과 용기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것이다.